가끔 그런 의문이 든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범죄 영화를 보면 어떻게 우리나라는 지문만 있으면 저렇게 범인을 잘 찾아내지? 라는 생각. 1968년 처음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손가락 지문을 등록하는데, 이때 등록한 지문들은 모두 디지털화되어 전산에 등록되는 시스템이라는 것. 이 시스템은 세계에서 유일한 디지털화된 주민등록 시스템인데 과연 이게 범인 검거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고요? 미국의 경우 체포된 범죄자나 외국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문이 등록되기 때문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초범의 경우 체포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도 자국민에게 지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민등록 시스템은 범죄 수사는 물론 변사자 신원 확인 등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땅에도 디지털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무심코 지나쳤던 땅바닥의 10원짜리 모양,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지적도의 지적 측량 기준점이랍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적도가 잘못된 기준을 쓰고 있다면 시간을 11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적도의 위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쿄. 그 당시에는 동경을 기준으로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10년이 지나 지금 우리나라 지적도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 원점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는 무려 365m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약 110여 년 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산 땅과 그 땅의 옆집에서 산 땅이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때와 지금은 무려 365m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집 땅이 지금은 옆집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게 정말 있는 일이냐고요? 무려 우리나라에서 전국 3,700여만 필지 중 554만 필지, 약 국토의 15%가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이걸 바로 지적 불부합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공산품을 만들 때 공산품의 불량률이 1%만 생기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무려 15%의 오차율이 발생하고 있다니.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가려고 하는데 이 과정을 바로 지적 재조사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우리 땅의 주민등록증 이야기를 했는데, 지적 재조사를 땅에 주민등록증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땅에 주민등록증이 왜 필요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우리는 아직도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정해졌던 경계로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잘못된 토지 경계를 놓고 매년 벌어지는 행정소송 비용만 해도 연간 약 4천억 원씩 발생 중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행정소송 비용을 줄이고 중복되는 토지 정보나 불일치하는 정보를 정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토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불규칙한 토지의 모양을 정리하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토지가 정리되면 토지 활용도가 올라가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디지털 지적을 통하여 지표, 지상, 지하의 정보를 디지털 지적에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땅의 경계가 명확해진다고 하면 땅의 소유주가 누군지 알게 되며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 이해하셨나요?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잘못 측량되어 기록된 땅을 다시 한번 측량하여 디지털화하는 작업, 지적 재조사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지적 재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걸까요? 우선 공청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과정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 및 토지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 토지 현황을 조사하여 측량을 진행하게 되는데, 측량 조사 시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에 도입한 항공기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한 국토 촬영의 경우 한 예가 될 수 있으며, 도시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조사가 끝나면 토지 소유자들 간의 경계결정 합의가 진행됩니다. 경계결정 합의의 기준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에 의한 경계라고 하여 지역물로 경계를 결정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로 경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웃 간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경정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지방 관습에 따라 경계 결정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계 결정의 합의와 지목이 변경되어 내 땅이 조금 더 생기거나 땅을 조금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 조정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지적 공부상 면적이 증감되면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징수되거나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각 시, 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토지 또는 건물 통합대장과 디지털 정보를 등록, 드디어 주민등록을 부여해주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를 정리해주는 작업까지 완료해주면 내 땅은 디지털 주민등록이 생겼습니다. 결국 우리 땅에 디지털 주민등록을 부여해주는 일은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가 여전히 일제강점기 토지 수탈을 위해 제작된 종이 지적도에 의해 등록되어 있고 110년 넘게 사용하면서 마모, 손상되어 6.25 전쟁을 거치고 국가 기준점까지 훼손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세금 수탈을 위해 만들어진 지적도를 현재 우리나라가 만든 최신 기술들을 활용하여 정확한 측량이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 지적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 정보를 토대로 다른 공간 정보와의 융합, 활용이 가능해지며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